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정관용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시사평론가 김민환 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를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문을 엽니다. 주말 본격 토론 각설하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각설하고 해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고수 두 분 소개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처음에 던져야 될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뜬 인물과 이번 주에 가장 진 인물을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게 되어 있는데 뭐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반합법은 아니고요. 네. 네, 진짜로 배현진 최고. 배현진 최고위원이다. 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핵관 윤핵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주변에서. 그래서 약간 뜬 것 같고 진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뭐. 노동부 장관 아닌가 이장석 장관. 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됐죠. 그렇죠. 대통령이 일단 뭐 공식 입장 1시간 내내 발표했는데 다음 날 바로 이제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러 보니까 그럼 장관이 이제 할 일 없는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석 장관이 아마 굉장히 진 인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저분 하시는 거에 멘트를 먼저. 멘트를. 네. 제가 이거 진행을 대신하다 보니까. 네. 배현진 최고가 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최고위원으로서의 그러니까 국민한테 보여진 그런 이 악수 논란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최고위에서의 역할을 보면 당대표를 견제하기도 하는 게 최고위원의 역할이거든요.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보고요. 노동부 장관이 전 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의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약과 인수위 시절에 국정과제에 다 포함됐던 거거든요. 유연화. 52시간의 유연화 부분은. 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이게 확정 아닌지 중간에 중간 단계 아닌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시민사회 수석이 혹시나 대통령께 중간에서 역할을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 저는 가장 뜬 인물은 이재명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크숍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사가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말은 이제 같이 그만하자라고 하지만 난 그만한다 너도 그만해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만한다는 것이고 홍영표 의원도 난 그만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해 이런 의미로 볼 때는 거의 이재명 의원의 출마로 맡겨둘게 한번 잘해봐라 뭐 이런 식의 당내 의사가 모아져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70년대생이 출마해서 차세대를 위한 어떤 시동을 건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재명 기자가 좀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진 인물은 윤건영 의원이라고 봐요. 이분은 이 점잖으신 분인데 공무원 사살과 관련돼서 월북 문제나 어떤 진상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국민적 동의를 못 얻는 이런 입장을 자꾸 내시는데 국민의힘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사기 수준이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남북 통신선이 두절됐다. 다만 유엔 통신선은 살아있다. 그럼 유엔 통신선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막히면 이것도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막혀 있는데 왜 이게 살아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지엽적인 말장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첩보인지 정보인지 이런 말싸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뭐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112 신고가 신빙성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실의 가능성이 큰 게 정보다. 단순히 들어온 건 첩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첩보가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정보화 돼야지만 출동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과연 뭐 변명치 않은 사실 말씀으로 제가 선회하지만 국정상황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비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뭐 뜬 인물은 뭐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떴는지 졌는지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윤건영 의원이 졌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팩트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계속 이제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다 이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NLL 남쪽에 있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경찰이나 뭐 군이 가서 구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NLL이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왜 넘어갔는지 아니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월북 이사가 있던 건지 없던 건지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월북한 분이라 그러면은 뭐 북한에 그냥 보내달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간 거니까. 그럼 당연히 송환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우선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처럼 유엔군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정보 파악을 있었던 단계가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약 월북 이사를 밝힌다 그러면 송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판단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진짜 이 민주당의 의식은 좀 이게 정쟁화 이게 이념적 또 진영적 접근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왜 합니까?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핵을 포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국민이 어쨌든 뭐 감청을 해가지고 자기네 보호 결제 개선상에 이게 월북 이사가 있다 이런 게 하나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요청 안 해요. 유엔 통신소 살아있고 한데 그 6시간 내지 대통령 아시고 3시간 동안에 이거 이 사람 간 거 맞냐 확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물어보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송환해달라 요청도 안 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그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윤기찬 부위원장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결과를 일단 TF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는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은 자꾸 그 하태경 의원도 한 번 했다. 2시간 만에 한 번 나왔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그분 목소리 직접 나올 수는 없어요. 그분은 10번 하는지 한 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결국 북한 군인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저는 보고하면서 10번 보고하는 건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보고하면 그걸로 한 번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실시간으로 감청 자료를 받았을 거라 보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여러 가지 정보가 봤을 텐데 지금 핵심적인 거는 그 감청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어려운 자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성 비화로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본인 목소리로 무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SI 정부를 이게 미국의 협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감청부대는 국방부 직할 부대예요. 그리고 7머러씩 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무선 핸드폰 이게 이 무선으로 하는 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무선 무전기는 거의 100% 도청이 그대로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자료로 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당시에 월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지만 그 상황 파악이 먼저거든요. 상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조치를 내는 겁니다. 근데 상황 파악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바로 되진 않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확하게 나는 돌려달라. 북한의 의사를 표명하고 감청 자료로 만약에 확인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 시간 동안 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 저는 그거는 너무 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부 언론에 발표됐던 예전에 그 똑같이 감청을 했다는 것이죠. 명령 하단에 보면 5구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사실은 무슨 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716인가 그거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월북 이사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I 자료를 처음에 했던 합참의 경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SI 자료 플러스 민간 해경이 수집한 예를 들어서 같은 선원들
배 탔던 사람들의 진술서 거긴 분명히 월북에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SI 그 정보 자료에 플러스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민간 자료까지 다 봤을 청와대 입장에서 왜 그렇게 또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뒤늦게 뭐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안 지으려고 하는 의사는 알겠는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성급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급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뭔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마저 국정상황실을 운영했던 사람 국정상황실 뭐하러 운영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운영하는 것이지. 그분마저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는데 사기라 그러고 뭐 유엔사 채널은 그게 살아있었지 남북 통신설은 죽은 거다.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갖고 글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팩트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국방위라는 정보위에서 SIL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당시에 이분 삼성장군 출신이에요. 간사를 했던 분도 국방위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본인이 백브리핑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분이 갑자기 조용히 있고 다른 분들은 뭐 신원식 장군인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럼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또 그 안입니까? 당시에 그러면 정보위라든지 국방위에서 한 회의록을 공개하자.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부당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국방부나 청와대에 있는 자료를 보자. 그다음에 보기 어려운 자료가 SI 자료입니다. 그 녹취가 한 7시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럼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국방위원회나 정부에서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거 다 공개하면 청와대 기록물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자꾸 이제 좀 이걸 마치 이제 민주당이 정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이걸 정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북이 아니었는데 월북으로 몰아갔다. 사실은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보를 받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경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의 감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근데 판단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증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밖에 판단하는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판단이 바뀌면 그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게 보니까 아니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SI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뭐 이런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SI 정보는 지금 열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받겠죠. 합참이나. 그거는 열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열람 같이 하면 돼요.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SI 정보를 처음에 접했던 합참이 이건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판단한 사람이 월북이라고 판단했겠죠. 위에서. 그럼 그 판단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필요한 거죠. SI가 날 정보에 플러스 판단이 뭐가 관여된 거 아니겠어요? 합참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월북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했으면 누군가가 거기에 이거 월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개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해경이 추가로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국회에서 그 정보위 국방위는 소관 업무가요. 합참 내지 국방부예요. 합참과 국방부에서 올린 정보. 이 정보에 대한 월북이다 뭐 이런 멘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한기호 의원이. 그런데 해경의 정보도 있잖아요. 이건 공개되지 않았던 거. 그럼 해양수산위원회인가 하여튼 해경을 관할하는 그 해당 그 정보도 같이 올라왔어야죠. 해경 관할하는 그 정보에서는 그 탑승자들이 이 월북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수사한 자료까지 포함돼서 정보위와 국방부에 올라왔으면 한기호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판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 정보위가 관할하는 합참과 국방위 정보만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도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당신네들 이전에 판단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왜 바꾸냐라는 거. 설령 바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바꾼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 진실이 변하는 건가요? 그럼 국민의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진영 대결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한기호 의원이 잘못해서 그분도 비판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비판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거가 옳은 것이지. 그랬으니까 이전에 민주당 내지 정부가 판단한 것이 잘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논거는 되지 않는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공군 정보장교 3년 했기 때문에 정보 흘러가는 건 대충 아는데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결국은 국방부 감청부대에서 한 거예요. 감청부대. 왜냐하면 무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0% 감청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정보를 취득하면 정보를 그대로 보고 올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된다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지금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서는 판단 안 하고 그냥 정보를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정보 보고서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정보 자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해경 같은 경우에는요. 감청은 없습니다. 해경이. 감청까지는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무선이라든지 자동으로 뭐 주파수를 맞추는 건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감청은 국방부 직할부대에 있는 감청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제가 보기에 자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파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정보는 국방부에서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뭐 오늘 이걸 날새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하나만 제가 네. 반박을 할게요. 네. 이걸 제가 뭐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국방부에서 그래서 합참인가 국방부 관계자가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일단은 판단이겠죠. 그것도 판단했어요. 그럼 그 판단을 갖고 누가 다시 재판단했냐 이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거는 언론 제가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예. 해경 정보까지 갖고 있는 해경이 수사한 정보는 사실은 월북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가야 되는 정보까지 포함한 청와대 모 처에서 이걸 어떻게 국방부에서 저 SI 정보를 통하면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던 그 정보에 불구하고 그 정보 자체도 판단했던 군의 그 판단을 뒤집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해경에서는 더욱더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해경에 대해서 뭐 청와대 뭐 행정관인가 뭔가 이런저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침을 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게 월북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국내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이 절차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또 정부 이전 정부냐 지금 정부냐를 떠나서 한번 단속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예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단죄해야지 또 이걸 막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아니 없죠. 막자는 게 아니고요. 막자는 게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팩트는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해경이랑 국방부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해 확인보겠다. 조사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은 과거에 했던 결론을 뒤집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는 그냥 그때 월북 의사가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게 되면 해경이나 국방부 하는 얘기를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본인들의 결론을 스스로 뒤집은 거예요. 본인이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켰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방부랑 뭐 해경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진실 뭘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가 나오면은 그 전에 저 지금 월북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뒤집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아니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데를 자료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국방위 자료 그냥 공개하고 공개가 아니라 열람 다시 하고 그다음에 SI 정보 열람해서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해경의 지휘부 이걸 뭐 계속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는 정보가 공개되고 열람을 하면 이 논란이 잦아들겠는가 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고용노동부 얘기하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를 사실상 손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거 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 난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잘못됐죠. 근데 그 어디서 일어난 어긋남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나 그런 정책 추진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정책 추진했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본인이 쭉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110대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확정됐다는 것에 대한 그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당에도 보고되고 분명히 청와대도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이 그걸 뭐 헛된 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발표까지 했단 말이죠.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고. 그렇다면 그건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께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시민사회 수석이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야당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이전에도 이 노동정책실장이 이 그 유연화에 대해서는 이제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추진함에 대 있어서는 크게 반대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내용에 악유가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한 발 뺄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악유가 없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이것을 한 발 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 잘못 보고했거나 단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은 시민사회 수석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참모의 있어요. 잘못이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참모의 잘못일 수 있는데 어쨌든 쭉 보면은 뭐 아마 당정 간에 협의도 있었던 것 같고 청와대 보고도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처럼 이게 뭐 계속 선거운동 과정에 또 나왔던 얘기고 공약은 맞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리도 얘기했고 부총리도 얘기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장관이 1시간 이상 발표했고 거기에 이제 안중에 나온 거 하나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안이다 하는 얘기는 변명으로 들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고 나중에 추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국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뭐 추진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 52시간, 40시간에다가 12시간 주 단위인 걸 월 단위로 바꾸든지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할 놈 사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정된 게 아니다. 정부의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오히려 보고도 못 봤다 그러는데 뭐 지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이제 보고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또 재밌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것도 그럼 장관이 발표했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면 누가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각과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이게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통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 현안을 다 챙겨서 알아서 찾아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후보자 시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참모가 보고를 하거나 노동부에서 오면은 대통령께 직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진의 이 추진 단계별 보고를 좀 잘못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는 네. 뭐 이게 장관이 브리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이 브리핑하는 사안은 보통 대통령은 그 일정이나 뭐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것 모를 같아요. 수 있죠. 장관이 브리핑하는 거. 이게 예컨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입안 단계, 그다음에 뭐 확정 단계, 그다음에 발표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이거는 아직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했으면 발표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덜컥 발표가 되니까 그건 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거기서 그냥 아는 체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이 틀려서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데요. 이러면 그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얘기나 대통령께서 예전에 했던 얘기나 당의 입장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악유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달리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 체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2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를 발표 모르신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이 시사나 이제 잘못한 건데. 아니 당정청이 잘못했어. 웬만한 뉴스에는 2꼭지 3꼭지로 다 다뤄졌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뉴스도 안 보고 기사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전에요. 제가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브리프해서 올리는 것만 대통령이 볼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그렇게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늘 신문 다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보고받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발표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상당한 뭐 이게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봐도 그런 체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발언의 어떤 뭐 안정성 뭐 이런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중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 경찰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인사가 뭐 발표가 번복되고 하는 뭐 이런 사건이 초유의 사태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와가지고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큰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현 변호사님 이거 국기문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기문란이라 그러면 이제 경찰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 책임져라. 이제 감사하고 수사하겠다 이런 거랑 같은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경찰 인사가 예전에는 경찰청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협의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거든요. 협의하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발표하는 이런 순서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고 예전에는 이제 행안부가 실질적인 어떤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여하게 되다 보니까 나온 문제로 보는데 지금도 사실도 보면 지난번 한 달 전에 지금 이제 경찰에 대한 관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는 결재 안 났다는 거고. 근데 한 달 전에 경찰 인사 발표할 때도 먼저 발표했어요. 먼저 발표했고 이번에 사실은 수정돼서 최종안 발표할 때도 대통령 제가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관행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찰청에 이 인사합니다라고 준 거 하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에 올린 거 하고 이게 대통령실에 올린 게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 행안부의 이 경찰청 안이 그럼 그 전에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안 했겠느냐? 협의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협의했는데 다시 바뀐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다. 경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재도 안 한 걸 발표했다. 협의도 없이 한 거를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사 결과도 뻔해요. 이미 가이드라인이 섰잖아요. 경찰이 잘못한 거다. 결재 안 난 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굉장히 이제 경찰이 어찌 보면 반발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뒤집기 위한 좋은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윤 위원장님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받았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 그 말의 뜻은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뭐냐면 경찰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장 등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인사 문제를 마치 그 중간에 결재한 이후에 또 다시 바꿨다. 이런 그 모양새로 언론에 유출시킨 거 아니냐. 따라서 경찰이 그래서 다 경찰 당신들이 이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누가 실수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행안부 장관실에서 실수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결재 안 된 건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실에서 예전에는 청와대 치원비서관과의 인사협의회 해가지고 정해서 내려오면 지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인사를 발표해 주는 거잖아요. 확정된 인사안을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미리 발표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인사안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건 대통령 의사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대통령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치원비서관이 부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은 치안비서관, 치안정책관실, 자기의 치안정책관에게 이거 그럼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서로 의사소통에 없었을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걸 갖고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할 바다 했다. 또는 행안부 장관도 난 할 바다 했다. 이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죠.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했으면은 국기문란의 주체가 이제 경찰이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경찰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봐요. 경찰의 처분까지 필요 없는 개인적으로 사안이다. 이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을 잘못 지도한 거고 치안정책관은 이게 지금 시스템이 변했잖아요. 비서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치안비서관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 치안정책관은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믿어서 내렸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누군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국기문란 차원의 누군가 목적을 갖고 치받았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나 이런 것이 반복되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신 거죠. 그렇다면 문책할 사람은 치안정책관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치안정책관을 잘못 지도한 행안부 장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첫 인사 말씀하신 두 번째 인사인데 그에 따른 어떤 뭐 공무원들의 실수 정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국기문란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꾸 이걸 행안부 문제 내로만 보고 있는데 행안부 내 치안 뭐 정책관, 비서관, 정책관은 있지만 그럼 그분이 그럼 혼자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에 치안 비서관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실은 없어졌다 할더라도 경찰을 담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치안감이었죠. 치안감 인사하는데 그냥 뭐 행안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인사를 짜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대통령실하고 하겠죠. 대통령실에 그러면 행안부라든지 경찰 담당 모르죠.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비서관이 있겠죠. 담당관이 없이 그럼 직제는 없는데 그럼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각 부서에 담당하는 비서관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서 뭐 결론 날 거는 아닌 것 같고 누가 하는지는 그러면 이 문제가 논란이 좀 커진 게 결국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이 막 반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님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경찰국을 이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식 직제화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경찰국의 역할을 했던 그런 조직이 있어요. 비공식 조직이. 근데 이제 그것을 공식 조직화한다는 거거든요. 정식 직제화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찰국이라는 존재가 경찰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뭐 다른 뭐 치안, 행정,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 지위 중에 행정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국이 있어도 되죠. 그럼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사 이 경찰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관여하면 안 되죠. 이 시스템은 명확히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경찰청장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수사본부를 수사경찰이 맡겼잖아요.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에 맡겼어요. 독립적으로. 그런데 인사권은 다 경찰청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가 안 돼요. 독립적인 국가수사가 안 돼요. 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말을 듣죠. 조직이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장은 수사경찰 지휘도 있지만 행정경찰 지휘도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경찰청장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내부적인 분리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권을 먼저 주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 사실 경찰 통제 방안이다. 요건 약간 좀 행정경찰에 국한된 문제로 보여요. 경찰국은.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뭐 제도개선위원회가 그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이런 그 제도개선안을 내놨으면 조금 더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결국은 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아시겠지만 91년에 치안본부 내무부 치안본부로 있다가 경찰을 독립하면서 결국 경찰청법도 만들고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경찰 통제 수단으로 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소속은 사실은 행안부에 있지만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 좀 다르거든요. 그동안 법무부라든지 검찰은 사실은 법무부가 거의 검찰과 거의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뭐 검찰국장도 하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행안부라든지 경찰은 좀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뭐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면 다시 이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저도 말씀처럼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하면 어디에 둘지 그게 법무부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에 둘지 그런 것들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은 경찰국은 신설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러면 과거에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게 중요하고 경찰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그걸 한 30년 동안 이뤄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허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좀 30초만 통제를 하려면요. 경찰청장한테 감찰권과 인사권을 맡기는 게 훨씬 더 통제가 쉬워요. 경찰청장을 통해서 통제하는 게 쉽다고 해요. 정권 입장에서. 지금도 솔직히 경찰만큼 충성스러운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만약 행안부장이 갖고 오면요. 행안부장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훨씬 통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제를 목적으로 경찰국을 둔다라는 개념은 구체적 실무를 아는 사람은 그거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비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현재 1시 33분 30초 지나고 있고 잠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뚝섬로 자양동 방면으로 금호 삼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남역부터 뚝섬 사거리 쪽으로 여파받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이 3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오늘 서울 방면으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최대 정체가 될 것으로